딸에게 그럼 넌 살인자야. 를 꽂아 넣는 순간 고성희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다. 사무실을 나서는 고성희의 뒷모습은 흐느끼는 엄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표정이 바뀐다. 눈물은 연기였을 뿐 안쪽에서 솟구치는 건 분노와 모멸감이다. 감히 버려진 딸 주제에 내 제안을 거절했다. 억눌러둔 분노가 터질 듯 심장이 쿵쿵 뛰고 입술 안쪽이 피가 날 만큼 씹힌다. 복도 끝까지 걸어나가는 동안 고성희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한다. 좋아. 딸이 안 되면 동생이면 되지. 표정은 무너진 엄마지만 머릿속은 냉정하게 플랜 B로 넘어간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은호는 무너진다.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이 힘없이 풀어지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숨만 가쁘게 들이마신다. 방금 전까지 버티던 담담한 얼굴은 사라지고 속에서 올라오는 건 버려졌던 시간의 잔혹한 기억이다. 2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침묵.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도 안부도 아니었다. 내 간이 딱 맞는다. 내가 도우면 모두 살 수 있다. 딸이 아니라 간으로만 본 잔혹함. 지은호는 그 한 문장만으로도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는다. 가슴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질문이 다시 고개를 든다. 왜 나만 버렸을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심장 한가운데서 이 말이 반복된다.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딸이어서가 아니라 기증자여서라는 사실이 피보다 더 차갑게 박힌다. 복도로 걸어나온 지은호 얼굴은 창백하다. 그때 서류를 들고 지나가던 최철민이 둘을 스쳐 지나간다. 이상한 기운은 한순간에 느껴진다. 고성희가 지나갈 때 철민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훅 훑고 지나간다. 소름이 번쩍 피부가 먼저 반응한다. 그 직후 뒤따라 나온 지은호의 얼굴과 눈동자가 들어온다. 철민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에 걸음을 멈춘다. 그는 감정을 길게 풀지 않는다. 짧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저분 누군지 몰라도요. 저라면 절대 안 엮입니다. 은호 씨도 최대한 멀리하세요. 가벼운 농담도 아니다. 지은호에게는 이 한마디가 등골을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만든다. 기분 나쁜 예감이 이미 시작된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가슴에 걸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호는 텅 빈 사람처럼 걷는다. 카페에서 손님을 상대할 때는 억지 미소라도 지었지만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다리가 무거워진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반긴다. 끓고 있는 찌개 냄새, 오래된 식탁, 늘 제자리인 슬리퍼. 정순이는 딸 얼굴을 보는 순간 분위기를 눈치챈다. 한눈에 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버티다 온 얼굴인지. 지은호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는다. 기다리던 밥상 앞에서 정면으로 선언한다. 엄마, 나간 이식 안 할 거야. 사과도 변명도 붙이지 않는다. 결정부터 꺼낸다. 순이는 잠깐 놀라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결론이기도 하고 바랐던 결심이기도 하다. 그래. 잘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짧은 움직임에 20년의 세월이 실려 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주변이 등을 돌릴 때도 아이들만은 안 버리자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시간들. 순이는 딸을 붙잡는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으로 버텨온 엄마의 단단한 손이다. 우린 남의 집 죗값 대신 치르는 집 아니야. 내가 널 지키겠다고 한 거면 그걸로 된 거다. 순간 지은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간을 내놓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그 결심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더 무너진다. 방문 틈에서 이 장면을 본 지강호는 말없이 뒤로 물러난다. 비교당하며 살았던 세월, 누나에 대한 열등감은 잠시 사라지고 한 가지 감정만 남는다. 누나 의외로 세다. 그리고 착하다. 말로 하지 않지만 마음 한켠이 뜨거워진다. 같은 밤 집 앞 골목에 검은 세단이 멈춘다. 이 동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차 한 대. 차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고성이 이미 플랜 B를 꺼내든 상태다. 딸이 안 되면 동생이면 된다. 가죽 가방 하나가 무릎 위에 놓여 있다. 아내는 10억. 목숨값이 아니라 양심값을 사려는 돈이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들고 나오던 지강호가 차 앞에 선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내려선다. 정중한 미소, 차가운 눈빛. 말은 짧다. 강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골목 한가운데 묵직한 가방 지퍼가 열린다. 두툼한 현금 다발이 한 번에 드러난다. 지강호 인생에 처음 보는 돈의 규모. 눈이 휘둥그레진다. 고성이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둘러 말할 시간도 그럴 의지도 없다. 나 지은호 친엄마예요. 아마 들었겠지요. 이어지는 말은 더 노골적이다. 누나가 마음을 돌려야 모두가 삽니다. 내가 도와주면 이건 그에 대한 보답이고 10억으로 동생의 입을 산다. 설득, 위로, 이해 모두 집어치우고 돈부터 올려놓는 방식. 지강호에게 이 장면은 전곡을 찌른다. 가난을 탓하며 살아온 인생, 한 번쯤 이런 돈 만져보고 싶었다. 엄마 식당 빚도 갚고 방도 넓히고 헌옷도 바꾸고 유혹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온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현실적인 유혹.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리를 스친다. 엄마, 나간 이식 안 할 거야. 우린 남의 집 죗값 대신 치르는 집 아니야. 누나와 엄마의 눈빛, 그 온도가 골목 위 차가운 공기와 부딪힌다. 지강호는 결국 입을 연다. 직설적으로 피하지 않고. 지금 우리 누나 간을 1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짧은 질문 하나가 상황의 본질을 찌른다. 진짜 엄마라는 사람이 돈부터 들고 오는 거예요? 순간 고성희의 눈이 서늘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곧 미소가 다시 올라간다.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할 필요는 없죠. 너희 집도 사정 어렵잖아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만 보니? 지강호는 흔들린다. 손은 가방 손잡이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눈앞에 10억과 집안에서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가 부딪힌다. 결국 그는 손을 뗀다. 단호하게 아주 짧게 선을 긋는다. 저 못 받아요. 이거 받는 순간 평생 우리 누나 간 판놈 되는 거잖아요. 지강호는 평생 처음 돈보다 누나를 선택한다. 가난보다 양심을 택한다. 진짜 엄마면요. 제일 먼저 돈부터 꺼내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마세요. 고성이는 예상 밖 반응에 잠시 당황하지만 곧 차갑게 말을 던진다. 후회하게 될 거야.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여기로 연락해. 명함 하나가 손에 쥐어진다. 지강호는 돌아서지만 손은 떨린다. 집에 들어온 뒤 그는 그 명함을 바로 버리지 못한다. 서랍 제일 안쪽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깊숙이 찔러 넣는다. 지강호는 일생일대 유혹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긴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폭풍을 부를지는 아직 모른다.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준비를 한다. 한우진. 간 이식 대기자, 재단 후계자, 그리고 지은호가 가장 편애했던 친구. 그는 침대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짧은 문장을 찍는다. 잘 지내냐? 단 3글자지만 이 메시지는 곧 지은호의 심장을 건드린다. 알림창에 뜬 이름 하나만으로도 지은호의 눈물이 먼저 차오른다. 가장 힘들 때 떠올랐던 얼굴, 가장 힘들 때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던 이름. 그날 밤 지은호는 우진에게 긴 메시지를 보낸다. 친엄마를 만난 이야기, 간 얘기만 하는 잔혹함, 자신을 딸이 아니라 간으로 본 충격,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메시지는 하소연이자 고백이다. 마지막엔 한 줄이 남는다. 이런 말 들어줄 사람 오빠밖에 없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은호는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을 밖으로 쏟아낸다. 침대에 기대어 메시지를 읽는 우진은 어느 지점에서 손을 멈춘다. 친엄마 재단 간 이식 25년 전 버려졌던 아이. 단어들이 나열되는데 이 모든 단어가 너무 익숙하다. 어릴 적 기억이 하나씩 깨어난다. 작은 손을 붙잡고 걷던 골목. 엄마, 왜 동생은 데리러 안 가? 라고 묻던 날. 말 안 들으면 너도 다시 보내버린다는 차가운 말. 넣어두었던 기억 상자가 열리면서 우진은 한 가지 사실에 근접한다. 지은호가 자기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우진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고성희를 부른다. 이번엔 순한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는 아들이다. 간 이식 기증자 이름을 묻는 질문 하나.
하지만 이 질문은 그동안 철저히 숨겨온 비밀을 강제로 끌어올린다. 결국 고성이는 이름을 말한다. 지은호. 이름 하나가 공기 위에 떨어지는 순간 우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진다. 학창시절 가장 편했던 친구 이름도 지은호. 자꾸만 데자비를 느끼던 표정도 눈빛도 웃음도. 동생 이름 유라와 겹쳐질 때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우진의 질문은 직설적으로 바뀐다. 엄마, 나 살리려고 동생까지 데려온 거야? 고성이는 대답 대신 눈을 피한다. 그 순간 우진은 깨닫는다. 이 집의 부와 안정을 위해 버려진 건 동생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칼날은 다시 지은호를 향한다. 고성이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우진의 말, 지은호와의 관계, 쌍둥이 가능성. 모든 정보가 마지막 압박 카드로 변한다. 이번에는 연기도 없다. 바로 지은호를 찾아간다. 카페든 집 앞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한방이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향해 바로 던진다. 너 때문에 내 오빠가 죽어도 된다는 거니?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받아친다. 내 오빠가 아닌데 나한테 오빠가 어디 있어요? 친모이지만 엄마가 아닌 사람, 같은 피지만 가족이 아니었던 세월, 정확하게 쌓인 서러움이 한 문장에 터진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갈라진다. 그리고 예고편처럼 잔혹한 한마디가 꽂힌다. 그럼 넌 살리자고. 숨이 막힌다. 지은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고성희는 마지막 쇠기를 찍는다. 그럼 넌 살인자야. 한 문장이 지은호 심장을 찢는다. 선언이다. 협박이고 저주다. 지은호는 한순간 숨도 못 쉰다. 친엄마에게 버려진 딸에서 친엄마 입으로 살인자 판결까지 받은 순간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잔인한 진실이 따라붙는다. 고성이는 낮게 웃으며 말한다. 참고로 그 애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친구. 한우진. 내 친오빠야. 세상이 기울어진다. 가장 편했던 친구가 오빠라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이용해 자기 간을 뜯어내려는 사람이 친모라는 현실이 더 잔인하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선체로 무너진다. 몸은 서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주저앉는다. 버려진 딸의 질문은 더 뾰족해진다. 왜 나만 버렸을까? 이제 이 질문은 혼잣말이 아니다. 진실을 파헤려야 할 이유가 된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찾는다. 대학교 선배, 언제나 자기 편에 서주던 사람. 차갑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지혁은 답을 길게 요구하지 않는다. 짧은 문장 하나만 듣고도 상황을 이해한다. 선배, 나 왜 나만 버렸는지 알고 싶어요. 지혁은 바로 움직인다. 재단, 콘도, 병원, 오래된 기사, 자료. 이성적인 두뇌가 하나씩 사실을 모아간다. 둘은 함께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 사라진 출생 신고, 비틀린 입양 서류, 쌍둥이 중 한 명만 남긴 가족 등록부의 빈칸. 진실은 이미 곳곳에 흘러있다. 다만 아무도 읽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또 다른 집에서는 다른 폭발이 준비되고 있다. 박영란은 엄마의 이상한 움직임을 이미 눈치챘다. 양평, 병원, 비밀회의.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동선.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던 영란은 붓을 내려놓는다. 의심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된다. 비서 지원을 통해 몰래 병원 위치와 병실을 확인하고 우진이 숨겨져 있는 병원으로 향한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오빠의 모습, 휠체어 위 창백한 얼굴. 영란은 그 자리에서 확신한다. 엄마, 또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해진다. 증거만 잡히면 이번엔 아빠 편에 서서 엄마를 무너뜨리겠다고. 이 와중에도 사랑은 전혀 다른 톤으로 자란다. 박성재와 이수빈. 오랫동안 티격태격하던 둘은 단 한 번의 폭발 이후 빠르게 연인이 된다. 우리 100일만 사귀자. 콜? 장난처럼 시작된 말이 진짜 약속이 된다. 둘은 비밀 연애를 선택한다. 사건과 피, 돈과 권력이 오가는 세상에서 둘의 사랑은 잠깐의 숨통이다. 하지만 시니어 시청자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성재의 표정 변화, 수빈의 달라진 눈빛.
이지화는 벌써 눈치챘고 이지영 역시 둘의 공기를 감지한다. 이 비밀 연애는 조만간 터질 폭탄 중 하나일 뿐이다. 이제 판이 완전히 깔렸다. 고성희는 딸을 살인자로 몰아가며 죄책감을 무기로 쥔다. 지은호는 친엄마의 저주와 친구이자 오빠가 된 우진의 생명 사이에서 찢긴다. 정순이는 딸의 몸을 끝까지 지키려 하고 지강호는 삶에 처음 찾아온 10억 앞에서 양심을 선택한다. 한우진은 진실을 알게 된 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수술을 멈출 결심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박영란은 엄마의 비밀을 폭로할 증거를 쫓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옆에서 차갑게 진실을 모은다. 그리고 모두의 선택 위에 한 문장이 계속 떠 있다. 왜 나만 버렸을까? 이 질문에 다가갈수록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장 잔인한 타인인지 정답은 점점 또렷해진다. 다음 회차의 문은 이미 열려 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살리고 누가 누구를 버리게 될지만 남았다. 좋아요와 구독은 따스한 밥심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